오늘은 유닛 루트 모형과 Augmented Dickey-Flow 테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유닛 루트라고 하면은 스토캐스틱 트렌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랜덤 워크 모형이거든요. 이게 스토캐스틱 트렌드가 있는 거고, 자, 이럴 경우 유닛 루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스토캐스틱 트렌드도 있으면서 이 경우는 디터미니스틱 트렌드도 있는 모양이고, 이건 디터미니스틱 트렌드만 있는 모양이고, 요 계수값이 1이 아니고 1보다 작으면 스토캐스틱 트렌드는 없죠. 유닛 루트는 없습니다. 이 모형에선. 이 스토캐스틱 트렌드, 유닛 루트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디퍼런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형이 이렇게 빼주면서 디퍼런싱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시리즈가 스테이셔너리한 시리즈가 되겠죠. 왜 우리가 이 non-stationary,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트렌드가 있고 유닛 루트가 있는 거를 걱정을 하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건 조금 다른 얘기네요. 회귀 분석에 있어서 그 독립 변수가 이게 픽스드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그런데 이제 yt를 예를 들어서 yt-j의 그 회귀 분석을 돌리면 이 값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는 문제가 일단 1차적으로 생기죠. 그런데 이제 통계학에서 보면은 그 시스템이 스테이셔너리 하기만 하면 여전히 OLS 방법에 의해서 TF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타임 시리즈에 있어서도 요게 요 계수가 만약에 베타 값이라고 하면 요게 1이냐 1보다 작은 값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이면은 요 베타가 1이면은 이게 스토캐스틱 트렌드가 있는 거고 유닛 루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non stationary한 그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은 stationary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t가 AR1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때 베타 값이 1인지 아닌지를 귀무가설 베타는 1, 대립가설 베타는 1이 아니다 라고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디퍼런싱을 하고 그러면 yt-1이 되죠. 그리고 이걸 다시 쓰면 이 똑같은 베타는 1이냐 1보다 작으냐를 테스트하는 거를 이걸 다시 쓰면은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걸 이제 로라고 읽으면 이 로 값이 만약에 베타가 1이면 로 값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AR1 프로세스를 이렇게 놓고 베타는 1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할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다시 쓰면 디퍼런싱을 해가지고 이 로 값이 제로냐 아니면 제로보다 작으냐로 테스트해도 똑같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디키-플로우 테스트라는 건데, 이게 그 제로가 되면은 귀무가설이 맞다면 그 스토캐스틱 트렌드, 유닛 루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가 되려면 이걸 기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각할 때 그 t 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마이너스 1.65나 뭐 마이너스 1.96 같은 값이 아니고 마이너스 2.9보다
작아야지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다른 값이 나온 이유는 이게 그 귀무가설이 성립할 때가 지금 이 프로세스가 그 유닛 루트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 non stationary한 거를 가정했을 때의 그 경우기 때문에 이 t값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t값이랑 좀 다릅니다. 자, 조금 전에는 AR1 모형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1차적으로 디퍼런싱 한 다음에 이런 모양을 표시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AR2 모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AR2 모형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그래서 1차적으로 디퍼런싱 하고 요거를 y는 AR2다라고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다시 쓰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것에다가 플러스 그 디퍼런싱 한 텀이 하나가 더 들어가죠. yt-1. 그래서 그 모양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그리고 AR2 모형에서도 역시 유닛 루트가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려면 이 값이 1인지 아닌지, 즉 요 개수값이 베타1 플러스 베타2가 1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로 값으로 따지면 귀무가설은 로 값이 제로고 대립가설은 로 값이 1보다 작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ARP 모형으로 해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AR2 모형에서는 YT-1 그 디퍼런스 한 개 나왔잖아요. YT-1 디퍼런스가 있고 T-2 디퍼런스가 있고 쭉 해서 이제 P-1까지 이게 쭉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킨 게 바로 이 모형이고요.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좀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디키플로 테스트가 그 유닛 루트가 있는지 아닌지 또 스토캐스틱 트렌드가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모형이 디키플로 테스트인데, 그걸 일반화시킨 모형이 어그멘티드 디키플로 테스트고,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요 로 값이 귀무가설은 로 값이 제로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고, 대립가설은 요것이 로 값이 0보다 작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럴 때 t 값이 마이너스 2.9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게 되고요. 이거는 지금 디터미니스틱 트렌드가 없는 경우에 그 ADF 테스트 모형이고, 디터미니스틱 트렌드가 있는 경우는 요게 더 들어가죠. 요 알파 플러스 베타 t가 더 추가가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귀무가설은 요 값이 로 값이 제로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는 거고, 대립가설은 로 값이 0보다 작은 거고, 그럴 때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려면 t 값이 마이너스 3.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 그 시스템이 스테이셔너리 한 거죠. 유닛 루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일종의 우리가 ARP 모형을 염두에 뒀을 때 이 레그를 고르는 방법은 리지주얼에 있는 시리얼 코릴레이션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 아카이키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나 베이스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를 써서 모델을 보다 정확하게 스페시파이 시킬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유닛 루트가 있는 모형의 경우, 유니베리에이트 모형인 경우는 이제 yt의 그 오토리그레시브한 그 전의 값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오그멘티드 디키플로 테스트를 바로 해가지고 그 non stationary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게 리젝트가 되고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면 바로 YT를 모델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리젝트가 안 되면 저기 ADF 테스트를 했을 때 그러면 디퍼런싱을 해요. 디퍼런싱을 한 다음에 그 디퍼런싱 한 것에 또 ADF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가 남으면 거기서 AR 모델을 피팅을 하고 OLS로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L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델이라서, 이게 YT가 예를 들어서 YT 과거 자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과거 자료는 물론이고 그 X의 과거 자료에도 의존하는 그런 경우에 모델을 우리가 ADL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ADL 모형. 그래서 ADL PR이다 그러면 Y 자기 자신에는 P 이전 자료까지 영향을 받고, X는 R 이전 그 자료로부터 과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ADF 테스트를 그냥 Y와 XT에다가 해보고, 만약에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으면 그러면 디퍼런싱을 해서 그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그 Y 따로 X 따로 해서 OLS로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예외가 되는 게 X랑 Y가 서로 코인터그레이션이 있을 때에는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ADL 모형은 코인터그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ADF 테스트를 하고 유닛 루트가 있으면 디퍼런스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